몰은 봐라. 자, 왜 몰이 필요하냐? 몰은 원래는 MOL인데 읽을 때 MOL을 읽는다. 어? 몰이라고 읽거든. 근데 몰은 뭐냐? 화학에서 사용하는 입자들은 입자는 원자니 분자니 이온등이야. 근데 얘들은 눈에 안 보여. 눈에 안 보여. 전자협력이 구조란 말이야. 10의 마이너스 원자가 10승미터야. 그러니까 전자협력으로 월등 말등이야. 근데 네가 과일 가게를 가. 갖고 아저씨한테 수박 한 덩이 주세요. 그럼 아저씨가 고맙습니다 하고 주지. 참외 5개만 주세요. 그러면 아저씨가 주지. 봉지에 떼어가지고. 근데 방울토마토 2개 주세요. 그럼 아저씨가 나가 이 새끼야. 재수없게. 그러니까 작은 단위는 개수로 안 팔아. 묶음 단위로 팔아. 뭐 한 바구니 1kg, 2kg 팔지. 포장해서. 근데 쌀가게 갔어. 근데 쌀 상기가 팩이 당당하게 아저씨 쌀 45,364개 주세요. 그랬어. 그럼 아저씨가 좋은 아저씨면 재수없다 가라. 그런데 나쁜 아저씨는 세서 가져가 줬대지. 즉 뭐냐면 얘들은 뭐 한 대, 2대 그렇게 팔거나 1kg, 2kg, 막 5kg, 10kg를 판단 말이야. 작은 단위일수록 뭐가 필요하다? 묶음 단위가 필요합니다. 생활에서도 봐. 자, 연필 한 다스가 몇 개야? 12개지. 계란 한 판이 몇 개야? 30개야. 그리고 마늘 한 점이 100개야. 그리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눈에도 보이지 않는 화학에 쓰는 입자들이 원자니 분자니 이온이단 말이야. 눈에도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제 사용하려면 좀 화학을 편하게 하려면 묶음 단위가 필요해. 즉 화학에서 사용하는 묶음 단위가 뭐다? 몰인 거야. 화학에서 사용하는 묶음 단위. 단위가 몰인 거야. 그러면 1몰이 몇 개냐? 1몰의 개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다. 이걸 아보가드로라는 과학자가 있었어. 그 사람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이 수를 아보가드 수라고 합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럼 보자. 이때 보자. 자, 그러면 이 수가 어느 정도로 많냐면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면 내가 선생님이 돈이 6.02 곱하기 10의 23승 원이 있대. 그러면 만수가 기껏해봐야 몇십 조지. 얘는 나에 비하면 이제 반딧불이야. 나는 태양이고 602회가 있는 거야. 지구에 있는 돈 다 합해봤자 그게 안 돼. 나는 우주 최강 부자야. 그리고 만약에 100원짜리 동전을 갖다가 지구 표면에다 붙여. 그러면 이게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붙이지. 그럼 높이가 70km까지 오는데. 그리고 1000원짜리 지폐를 갖다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날라리 세우지. 그러면 250만 광년 떨어진 안드로메다까지 간대. 그리고 봐봐. 저기 사하라 사막을 2.5m 파고 들어간대. 거기 있는 모래알 수가 다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어마어마한 양이야. 그리고 더 아이러니한 거 있잖아요. 쓰레기 봉투 25리터짜리 있잖아. 거기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 수. 이렇게 상상이 안 가는 거야. 그건 뭐잖아요. 그리고 꼭 시험에 나오는 게 또 뭐냐? 일몰의 질량이 있어. 일몰의 질량은 뭐다? 이 치기 깨졌다.
아이씨 깨졌다. 아이 짜증나.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쓰고 깨지니까 기분 덜 상한다. 뭐냐면 화학식량에다 뭘 붙여줍니다. 그람수로 붙여줍니다. 응? 1몰의 질량은 화학식량에다 그람수로 붙여줍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볼게. 만약에 탄소 원자가 1몰기가 있대. 그러면 탄소 원자 6.0 곱하기 10의 23승이가 뭐야? 그러면 이 1몰의 질량을 물어보면 원자잖아. 원자량에다가 그람수를 붙여주면 돼. 화학식량 뭘 포함해?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 포함하죠. 원자량이 10이잖아. 12g. 탄소 원자 6.0 곱하기 10의 23승이가 보이면 12g이 되는 거야. 두 번째, 몰 분자가 1곱이고 있대. 그러면 분자량에다 그람수 붙여줍니다. 18g. 이해됐어? 이해됐어요? 이해됐지? 네. 그리고 이제 보자. 첫 번째. 자, 첫 번째 뭐 있냐? 자, 몰과 질량입니다. 몰을 따름하려고 하면 여기서의 뭐야? 어때? 물질의 양하고 똑같아.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봐, 물질의 양. 몰수야. 물질의 양은 몰과 질량의 양입니다. 첫 번째, 질량으로 몰을 구할 수 있어. 자, 내가 말했잖아. 뭐라고 했어? 1몰의 질량은 화학식량에다 뭐 붙이면 돼? 그람수 붙이면 돼. 따라서 봐봐. 야, 수소 원자가 1몰 있어. 1몰의 질량은 뭐야? 화학식량 뭐야? 1g. 그 다음 질소 원자가 1몰이 있대. 1몰의 질량은 14g. 얘들은 뭐에다가 붙여줍니다. 원자량에다가 뭘 붙여줍니다. 원자니까 그람수를 붙여줍니다. 근데 봐봐. O2 분자가 1몰이 있대. 1몰의 질량은 얼마야? 응? 32g. 그 다음 CO2 분자 1몰이. 그러면 얘는 뭐? 44g. 봐라. 뭐에다 뭘 붙여줘? 1몰의 질량, 분자 1몰의 질량은 분자량에다 그람수 붙여주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NaCl 1몰이. 자, 이온결합은 공유결합은 분자로 나타낼 수 있어요. 분자로 나타나는데. 근데 이온결합은 분자로 못 나타내. 그러니까 뭘로 한다? 화학식량에다가 그람수 붙여주면 돼. 얘 화학식량이 58.5란 말이야. 따라서 이거는 화학식량에다가 뭘 붙여주면 돼? 그람수를 붙여주면 돼. 이해됐어요? 이거 알겠지? 이거. 그러면 자, 문제를 보자. 자, 문제가 뭐가 있냐? 이게 나와. 주로 이산화탄소가 22g인데 근데 이게 몰수를 물어. 이거의 몰수. 질량으로 몰수를 물어봤어. 계산해 주면 돼. 어떻게? 야,
비례식을 만들어. 1몰이 이산화탄소 1몰이 분자량이 44지. 근데 얘는 몰수는 몰라. 근데 몇 g이 있대? 22g이 있대. 산이.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돼요. 그러면 따라서 x는 뭐가 돼? 44g분의 그렇지 22g인 거야. 그리고 몰인 거야. 따라서 몇 몰인 거야? 2분의 1몰인 거야. 이해됐어? 2분의 1몰이 돼. 자, 보자. 2분의 1몰. 그러면 이제 보자. 우리가 뭐가 나오냐? 자, 봐봐. 그러다 보니까 질량으로 몰수 구할 때는 야 밑에 몰수 구할 때는 무조건 1몰 밑에 분모가 1몰의 질량, 1몰의 수, 1몰의 부피해야 돼. 그리고 그걸 질량으로 나눠야 돼. 그러니까 몰수는 뭐야? 1몰의 질량은 질량은 질량으로 나눠야 돼. 양은 양으로 나눠야 돼. 고로 몰수는 뭐가 됩니까? 화학식량분의 뭐가 됩니까? 질량이 됩니다. 근데 또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게 있어. 애들 바보 새끼들이 많아. 바보 멍청이. 뭐 좀비야? 머리를 안 써. 뭐냐면 만약에 H2O 몰 분자가 1g이 있대. 몰수는 물어봐. 바보 아니야? 간단하잖아. 나 금방 배웠잖아. 몰수는 뭐라 했어? 1몰의 질량분의 질량이라 했어. 화학식량분의 질량이. 근데 뭘 줬어? 질량을 줬어. 물 분자 1g이 몇 몰이냐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하면 돼. 뭐야? 몰수는 이 분자량 화학식량분의 질량은 분자량 얼마야? 18이잖아. 1g이지. 몇 몰이야?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쉬운 거야. 졸라 쉬운 거야. 그리고 봐봐. 두 번째 이제 뭘 따져? 몰과 입자수를 따져. 몰과 입자수를 따져보자. 입자수로 몰수를 구하는 거 따져보자. 첫 번째. 이렇게 있어. 그러면 탄소 원자가 1몰이 돼. 그러면 얘는 6.02 곱하기 10에 탄소 원자가 23척이가 있는 거야. 아보가수만큼 있는 거야. 이해됐지? 야, 수소 원자가 1몰이 돼. 6.02 곱하기 10에 23승만큼 있는 거야. 근데 좀 멍청해 얘들이 의경이 안 돼. 물 분자가 1몰이 돼. 그러면 얘는 몇 몰인 거야? 6.02 곱하기 10에 23승. 아보가수만큼. 근데 이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몰수를 물어봐. 그러면 분자의 몰수에다가 원자 수를 곱해주면 돼. 봐봐. 따라서 이걸 모르는 놈도 있어. 그러니까 문제를 제대로 안 읽으면 H2가 2몰이 있대. 근데 2몰이 있으니까 분자의 몰수를 물어본 게 아니라 수소 원자 H2O 2몰을 구성하는 수소 원자 몰수를 물어봐. 그러면 2몰이 아니에요. 봐봐. 수소 원자의 몰수는 분자의 몰수에다가 뭘 곱해줄까? 그 분자를 구성하는 수소 원자 수를 곱해줘야 돼. 그러니까 봐봐. 3몰이 있어. H2O. 그러면 얘는 1몰에 수소 원자 2개 있지. 산소 원자 1개로 구성되어 있어. 그러면
수소 원자의 몰수는 3이 6인 거야. 산소 원자의 몰수는 뭐야? 3이면 3인 거야. 이것도 구분 못한 놈들이 수들을 막 주게. 나 그러면 내가 막 속이 터지지, 선생님. 야, 그러면 따라서 수소 원자의 몰수는 몇 몰이야? 1몰 곱하기 뭐야? 2잖아. 그러니까 몇 몰이야? 2몰. 즉,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됩니다. 수는. 근데 산소 원자의 몰수를 물어봤죠. 분자의 몰수에다가 원자수 1을 곱해주면 된다. 그러면 1몰이야.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 물분자 1몰에 있는 총 원자의 몰수는 3몰이지. 3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곤란히 치는 거야. 분자의 몰수를 물어보는지, 원자의 몰수를 물어보는지, 총 원자의 몰수를 물어보는지, 그 원자수를 곱해주면 돼. 분자의 몰수에다가. 그렇게. 이해 확실히 됐어? 안 됐어? 됐지? 그리고, 자, 질소 분자가 2분의 1인데, 그럼 몇 개가 있는 거야? 3.01 곱하기 10에 몇 개가 있는 거야? 10에 23승계가 있는 거야. 2분의 1 바로가 수는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럼 보자. 근데 여기서 상기야. 질소 원자의 몰수는 어떻게 돼? 그렇지. 1이니까 2니까 1분이 되는 거지. 이해됐어? 선생님 이걸 주의해라. 엄청 많이 물어. NaCl이 1몰이 있다. 그러면 이온의 몰수는 몇 몰인 거야? 1몰이 있대.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이온의 몰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되는 거지. 이해됐지? 얘는 하나는 원자 2개 몰수. 이온의 몰수. 이해됐지? 그럼 보자. 그럼 보자. 자, 보자. 자, 이산화탄소 분자가 3.01 곱하기 10의 22승계가 있다. 이때 몰수를 물어봐. 이해됐어? 그럼 보자. 몰수를 물어보자. 그러면 야, 1몰이 몇 개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지. 근데 얘가 지금 3.01 곱하기 10의 22승계가 있어. 그러면 몰수를 x로 가. 이렇게 곱해. 그럼 어떻게 돼? x는 따라서 x는 어떻게 돼? 6.02 곱하기 10의 23승분의 3.01 곱하기 10의 22승 5이 되는 거야. 근데 나눠주지. 그러면 10이 남고 여기는 2분의 1이 남지. 그러니까 몇 몰이야? 20분의 1몰 되겠습니다. 탄소 분자는 근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탄소 원자는 몇 몰이야? 20분의 그렇지. 산소 원자는 10분의 그렇지. 이렇게 하지 않아야 돼. 총 원자 수는 20분의 3몰이 되겠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세 번째. 자, 보자. 몰수는 뭐야? 1몰의 입자수지.
일몰의 입자수. 이게 아보가수야. 따라서 분의 입자수. 수를 몰수로 구하려면 수로 몰수로 구하려면 수를 수로 나눠.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나오고, 그 다음, 또 뭐가 있냐? 이제 세 번째. 여기 다 있단 말이야. 여기 다 했어. 자, 23페이지 다 있다. 넘겨. 이제, 몰과 기체 부피가 있어. 자, 고체는 움직이면 제자리에 대해서 진동을 해. 근데 우리가 못 느껴요. 근데 이제 이게 고체가 열을 받으면 약간 결함은 그대로인데 약간 자유스러워져. 입자와 입자 사이가 그래도 멀어져. 근데 열을 더 많이 받으면 액체가 이 결함이 끊어져. 하고 졸려 멀리 떨어지는 끊임없이 운동하는 기체가 돼.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고체나 액체의 부피는 거의 무시해버려요. 무시한다. 부피를 따질 때 누구만 따져? 그래서 기체만 따지는 거야. 기체의 부피가 어느 정도 크니까. 그러면 이때 아보가드로 법칙이 없어. 아까 전에 우리가 6.02 곱하기 10의 23승을 무슨 수라고 그래? 아보가수라고 했지. 왜? 이 사람의 업적이 있으니까. 아보가드로 법칙은 같은 말이 4번 들어가. 4번 들어가. 같은 온도, 같은 압력가 있어. 기체의 종류는 상관없다. 같은 부피 속에 같은 분자수가 있는다. 다른 말로 하면 몰수가 있다. 자, 같은 말이 4번 들어요.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기체의 종류는 상관없다. 이산화탄소건, 수소건, H2건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분자수가 들어있다. 몰수가 들어있다. 몰수가 들어있다.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야. 봐라. 밑에 그림에 봐. 수소,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기체의 종류는 틀려. 상계야. 그렇지만 염도실기압하에서 부피가 같잖아. 그러면 같은 분자수. 수소 몇 분자 들어있냐? 4분자. 이산화탄소도 4분자. 암모니아도 몇 분자? 4분자가 들어있는 거야. 봐봐. 몰수는 전부 다 1몰이에요. 그리고 자, 이 사람이 뭐였냐? 자, 또 뭐가 있냐? 자, 0도씨 일기압을 우리는 STP 상태라고 해. 표준 상태라고 해. 뭐야? 표준 상태가 뭐냐면 스탠다드 템퍼러처 프레셔. 기준이 되는 온도하고 압력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0도씨 일기압에서는 1몰의 부피가 정해져 있다. 얼마야? 22.4리터가 1몰의 부피는 그래갖고 온도하고 압력이 변하지. 1몰의 부피 변해. 그러면 변하면 주어진다. 안 주어지면 신고해야 된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봐라. 아보가드로 법칙은 4개야. 4개. 같은 온도, 같은 압력하에서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분자수가 들어있다. 즉
같은 온도 압력에서 기체의 부피는 물질의 양, 몰수의 높이라는 거야. 어? 그리고 몰과 기체의 부피의 관계. 봐라. 0도씨 일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뭘로 일정하다? 22.4리터로 일정하다. 이해됐지? 그러다 보니까 봐. 기체 1몰에 비교해봐. 0도씨 일기압에서 같은 온도 같은 압력하에서는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수소건, 이산화탄소건, 아모니아건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분자수 전부 다 네 분자 들어있잖아. 그러면 얘들이 하나가 1몰이면 다 1몰이에요. 부피도 22.4리터도 같아. 분자수도 1몰이니까 6.02 곱하기 10의 23소로 같아. 그러나 전체 원자수는 틀리지. 왜? 구성하는 원자수가 틀리기 때문에 한 분자는. 수소는 몇 개야?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이지. 이산화탄소는 3원자 분자니까 3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이야. 암모니아는 4원자 분자니까 4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이지. 이해됐어? 이거 옆에 봐라. 아보가드로 사람은 1811년 아보가드로가 같은 온도 같은 압력하에서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분자가 들어있다고 주장하였다. 후대 과학자들은 1몰에 들어있는 입자수를 측정하여 아보가드로의 주장이 옳다는 걸 증명했고, 그래서 1몰의 입자수를 아보가드로로 한 거야. 이해됐어? 그럼 보자. 또 해볼게, 선생님이. 이제 여기서부터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보다 잘 가르친다는 게 여기서 이제 등장한다. 좀 이따가. 이게 킥이야. 아까 지금 1g 킥이야. 1g. 그람 준 거야. 질량 준 거야. 화학식량으로 나눠주면 돼. 그럼 그 몰수 나온다. 그리고 원자의 몰수는 그게 분자의 몰수니까 원자 수를 곱해주면 돼. 그 분자를 구성하는. 그게 킥이야. 그거 별것도 아닌데 킥이야. 그것도 못 푼 애들 수두룩 주게. 그것도 못하는 애들 많아. 장기야. 의외로 우리나라 애들이 똑똑하지 않아. 그럼 봐봐. 세 번째. 메테인이 5.6리터가 있었어. 0도씨 일기압가 있어. 그러면 몰수를 물어봐. 몰수가 어떻게 되냐? 물어봐. 그럼 몰수가 어떻게 될까? 상기야. 또 1몰의 부피가 얼마야? 0도씨 일기압에서 22.4리터 써줘. 근데 얘가 지금 메테인이 5.6리터가 있어. 근데 X몰이야. 몰라. 이렇게 써. 아니야. 그럼 X는 뭐가 됩니까? 22.4리터. 5.6리터. 따라서 몇 몰이 됩니까? 4분의 1몰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분자의 몰수가 4분의 1몰이지. 그러면 탄소 원자의 몰수는 얼마? 그렇지. 수소 원자. 그리고 총 원자 몰수는 4분의 5. 그렇지. 너 오늘 하산했네. 그것만 알아도 굉장히 오늘 뜻깊게 본다. 근데 이걸 알려줘도, 이렇게 수업을 해줘도 애들은 어제 또 현송고를 갖다가 5시부터 9시까지 했거든. 물리학을 해주거든. 처음으로. 근데 여자애가 오늘 아침에 아까처럼 전화 왔어. 엄마한테. 혼자 하니까 못하겠대요. 야, 뭐 혼자 하든지 못하든지 인생을 지 혼자 살아가야지. 안 그잖아. 수업이 질이 좋냐 안 좋냐 그게 문제지. 나는 그런 애들은 공부를 할 수가 없어. 절대 공부를 못해. 야, 나 같으면 그 선생님이 수업이 좋아. 그러면 나 혼자 듣고 싶어. 그러겠지. 안 그냐? 왜? 성적이 연구가 되잖아. 근데 요새 애들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 이상하지 않냐? 그럼 비거만 변명이야? 자, 보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뭐냐면, 몰수는 누구만 부피는 누구만 따진다고? only
액체나 고체는 개무시해버려. 몰수는 따라서 1몰의 부피다. 부피를 또 부피가 나오죠. 고로 몰수는 뭐가 돼요? 1몰의 부피 22.4m분의 부피가 됩니다. 이 단원에 킥이 있다. 보자. 이 단원에 킥이 있다. 이제 우리가 금방 입자수, 질량, 부피로 몰수 구하는 방법 배웠어. 종합해봐. 종합해봐. 이걸 종합해봐. 그러면 첫 번째, 몰수는 뭐야? 질량은 질량으로 나눠야 돼. 양은 양으로 나눠야 돼. 화학식량분의 1몰의 질량이 화학식량이니까 그람수 붙여주니까 질량입니다. 그 다음 뭐야 또? 입자수가 나오면 1몰의 입자수 아보가수로 뭘 나눠주는 거야? 입자수를 나눠줘. 그리고 뭐? 부피로 나누면 0도씨 기압에서 1몰의 부피가 22.4잖아. 분의 그 부피가 나옵니다. 이해됐니? 이해됐어? 이렇게 이것만 알고 있으면 졸라게 편해져. 봐봐. 몇 페이지를 펴? 자, 26페이지를 펴봐. 응? 26페이지를 펴봐. 그러면 1번 문제 있지? 야, 뭐가 나왔어? 자, 이렇게 몰 질량은 뭔지 아냐? 1몰의 질량은 뭐야? 몰 질량이 1몰의 질량은 1이 빠진 거야 앞에. 1몰의 질량은 뭐야? 화학식량이 있다 그람수만 붙여주면 되더라. 몰 질량이 뭐라고? 화학식량인 거야. 몰 질량이 뭐라고? 화학식량이야. 그러면 뭐다? 첫 번째 산소가 나왔지. 산소가 나왔지. 산소는 봐봐. 상계야. 뭐가 나왔어? 부피가 나왔지. 부피 나왔지. 야, 부피 나왔어 상계야. 그러면 몰수는 0도씨 기압에서 22.4L분의 뭐야? 부피지. 몇 몰이야? 그래, 문장의 몰수가 2분의 1몰이야. 그러면 질량 나왔지. 질량 나왔지. 질량 얼마야? 16이지. 그러면 얘 x는 얼마가 되는 거야? 화학식량이 따라서 얼마가 돼? 32가 돼. 이해됐어? 이해됐어? 이렇게 보자. 이거 가지고 다 보는 거야, 선생님. 뭐 다른 거 있어? 다른 거 자꾸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하나도 안 들어갔어. 하나도 안 들어갔어. 두 번째 봐라. 또 메테인이 있어. 메테인은 뭐가 나와버렸네? 몰수가 나와버렸네? 1몰이 나와버렸네? 그러면 22.4L분의 Y야. Y가 얼마야? 따라서 22.4L 부피. 이해됐지? 그리고 화학식량 안 나왔지? 화학식량 안 나왔지? 근데 뭐가 나왔어? 질량 나왔잖아. 따라서 1몰은 뭐야? 질량이 16이지. 그러니까 Z는 얼마야? 화학식량은 16이죠. 구할 수 있지. 다 구할 수 있어? 이걸로 나면 야,
이산화탄소. 봐봐. 이산화탄소. 뭐 나왔어? 자, 몰수가 나왔어. 0.25. 25몰이래. 4분의 1몰이지. 근데 22.4리터분에 뭐 20A가 되죠. 그러면 따라서 A는 뭐야? 5.6리터죠. 이해됐어? 그 다음 또 뭐 찾아야 질량 찾아야 돼. 질량 찾아야 돼. 0.25 4분의 1몰인데 4분의 1몰인데 뭐냐 화학식량이 나왔어. 44로 나왔어. 질량 스몰비야. 따라서 스몰비는 11g이지. 이런 식으로 이걸로 다 푸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상기야. 그리고 봐. 또 뭐가 나왔어? 27페이지 제일 위에 봐봐. 물질 1g에 들어있는 몰과 구성원소의 질량비를 구하래. 어렵니? 말이 어려운 거지. 졸라 쉬운 거야. 선생님 말했지? 자, 봐라. 상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해볼게. 자, 첫 번째 물이 있었어. 물 분자가 있어. 야, 물 분자 1g이 있대. 몰수는 어떻게 돼? 화학식량 18이지. 18분의 1몰인 거야. 이해됐지? 그리고 자, 1g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는 몇 몰일까요? 5분의 1몰. 산소 원자는 몇 몰? 18분의 1몰. 그리고 총 원자 수는 그렇지. 봐. 너 내가 선생님이 열심히 연습시켰으니 이제 바로바로 튀어나오잖아. 졸라 쉽지. 그리고 다 했다. 그리고 구성 원자의 질량 이렇게 봐봐. 구성 원자의 개수비는 어떻게 돼? 개수비는 어떻게 돼? 구성 원자의 개수비는 얼마야? 야, 수소하고 산소가 몇 대 몇이야? 2대1로 있는 거야. 근데 구성 원자의 질량비를 물어봤어. 이거 진짜 이렇게 말 잘 나온다. 야, 질량비지. 그러면 얘는 뭐냐면, 자, 개수비를 먼저 해. 2대1이야. 한 개당 원자 질량. 한 개당 원자 한 개당 질량을 높여줘. 원자를 높여줘. 7 곱하기 16이잖아. 그러면 전체 질량이야. 응? 얼마냐? 2대 16이지. 1대 8. 그래서 1대 8. 이해됐어 안 됐어? 됐지? 그리고 수소 원자의 질량 배분율 물어봤어. 배분율은 뭐야? 퍼센트지. 그러면 야, 이게 몰수가 질량 배분율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기 몰수에다가 뭘 곱해주면 돼? 몰수에다가 100을 곱해주면 돼. 배분율이기 때문에. 그러면 수소 원자의 질량 배분율은 뭐야? 뭐야? 18분의 2 곱하기 100을 하는 거야. 산소 원자는 18분의 16 곱하기 100을 하면 돼. 그렇잖아. 얘가
분자가 18분의 2만큼 있어. 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러면 거기다가 뭘 곱해주면 돼? 100분율을 해주면 돼. 100단위로 고쳐주면 돼. 이해됐지? 뭐, 봐. 또, 프로페인은 뭐야? C3H8이지. C3H8이란 말이야. 어렵냐, 안 어렵냐? 하나씩 까보면 진짜 쉬운 거야. 근데 이 개념 의미를 모르니까 애들이 못 푸는 거야. 봐봐. C2H 뭐냐? 얘가 프로페인이니까 C3H8이야. 1g 있어. 야, 튕겨 나와야지 바로. 몰수는 얼마니? 몰수는 12 곱하기 3 준단 말이야. 문자는 네가 곱하면 돼. 12 곱하기 3 하면 36이지. 1 곱하기 8이니까 44란 말이야. 끝났어. 또 여기서 탄소 원자는 44분의 3이지. 수소 원자는 얼마야? 22분. 그렇지. 44분의 8이지. 총 원자는 이거지. 됐잖아. 그리고 우소 원자의 개수비는 얼마냐? 3대 8이지. 그 다음 질량비는 3대 8에다가 뭘 곱해? 12대 1을 곱해. 한 개당 원자는 곱해줘. 질량비. 한 개당 질량비를 곱해줘. 그러면 이 개수비하고 한 개당 질량비를 곱하면 전체 질량비가 나와. 그러니까 얼마야? 36대 8이지. 얼마냐? 18분. 아니, 살아남는 9대 2지. 9대 1이네. 9대 2야. 그리고 수소 원자의 질량의 백분율은 탄소 원자의 질량의 백분율은 얼마야? 44분의 3 곱하기 100이지. 그리고 수소 원자에는 44분의 8 곱하기 100이야. 이해됐어? 안 됐어? 쉽지? 쉽지? 자, 봐봐. 또 뭘 구하라고 하면, 자, 이제 정말 좋은 팁이 있어. 이거는 좀 이따 하자. 좀 이따 하자. 왜냐면 이거는 여기서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좀 쉬어. 형이 봐봐. 여기서 이게 있잖아. 이게 있잖아. 뭐가 있냐면 이게 있는 거야. 자, 여기서 여기를 자리 바꿔봐. 에어웨어를 자리 바꿔봐. 그럼 뭐가 돼? 부피분의 뭐가 되냐? 질량이 되어버리지. 그리고 얘는 22.4리터분의 화학식량이 됩니다. 근데 어디서 많이 봤어? 부피분의 질량이 뭐야? 밀도. 밀도잖아. 즉 밀도가 되어버려. 근데 어차피 0도씨 일기압에서 22.4리터는 일정하지. 고로 뭐가 되는 거야? 밀도하고 화학식량하고 비례해버려. 특히나 기체들은 무슨 상태로 있어? 분자 상태로 있잖아. 분자량하고 비례하고. 이게 킥이란 말이야. 봐라. 뭐가 나왔냐? 3번에 봐라. 기체 분자량 구하기. 뭘 줬어? 부피하고 질량을 주면 뭐가 되는 거야? 질량을 뭘로 나눈다?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분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부피가 같은 같으면 부피가 같으니까 이게 같으니까 밀도하고 질량비가 어떻게 돼? 그럼 또 이 밀도는 또 뭐하고 비례해? 분자량하고 비례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분자량을 구할 수 있단 말이야. 문제 봐봐. 선생님 해줄게. 자, 넘겨봐. 이건 할 수 있겠지, 이제. 28페이지는. 봐봐. 29페이지를 봐봐. 29페이지를 보면, 자, 그림과 같이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실린더에 들어있는 X2, Y2, Z, X2를 나타낸 거다. 밑줄 그어야지.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이니까,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분자수, 몰수가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피 똑같지. 전부 다 V리터도 똑같단 말이야. 그럼 몰수는 어떻다? 단계야? 몰수는 어떻다? 봐라. 같은 온도, 같은 압력 안에서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분자수가 들어있어. 몰수가 들어있어. 전부 다 부피 같지. 그럼 몰수도 어떻다? 그렇지. 이해됐어? 그 다음 분자량비를 물어봤지. 근데 선생님이 그만 여기서 했잖아. 분자량하고 뭐하고 비례하다? 밀도비하고 비례하는 거야.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야. 이게 분자량비하고 비례해. 근데 부피 일정하지. 그럼 질량비하고 뭐하고 비례한다? 분자량비하고 비례하는 거야. 그러면 봐라. 여기서 고로 X2 대 Y2 대 ZX 크냐? 근데 질량비가 뭐야? 얼마냐? 6.4대 0.4대 8.8이냐? 그럼 0.4가 많아. 16대 1대 22. 분자량비 나와버렸지. 이거야. 킥이 이거야. 이게 졸라리 중요한 거야. 킥이야. 문제 푸는 킥이야. 문제 푸는 킥이야. 그리고 이제 원자량도 구할 수 있어. 야, 분자량은 뭐라 했어? 그 원자를 구성하는 원자량의 합이라겠지. 그러면 얘는 분자량이 B가 16이야. 그러면 EX가 16이네? 따라서 X는 원자량이 B가 8이네? EY가 1이네? 따라서 Y는 0.5네? 원자량 B가? 그 다음 Z 플러스 Y X2니까 EX가 22야. 근데 EX가 16이니까 Z는 6이네? 따라서 원자량 B도 나와버리지. X, Y, Z는 8대 16대 1대 10이지. 이렇게 엄청 쉽잖아. 이 킹 하나라도 엄청 문제 푸는데 편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은 문제 안 보고도 이 1단원 문제를 다 풀 수 있어. 그냥 풀어버려. 왜? 선생님은 원리 원칙, 개념 이해, 완벽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문제가 풀기 쉬운 거야. 주어진 조건을 보면 돼. 딱 문제 풀게 보여. 뭔 말인지 알겠지? 이해됐지? 자, 보자. 그러면 가나의 분자수는 어떻다? 4번에서 상기야. 명심해. 맨날 봐봐. 아보가드로 법칙이 뭐야? 같은
온도, 같은 부피, 압력 아래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어.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분자수, 가나다의 분자수가 다 똑같은 거야. 가나다의 몰수가 어떻다? 다 똑같은 거야. 개념이야 이게. 봐봐. 이걸 확실히 이해해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단 말이야. 이해됐지? 이제 뭔 말인지 알겠지? 안 들리겠지 이제. 그 다음 가나에 있는 X 원자의 원자량은 봐봐. 야 얘도 두 개 있지. 전부 다 몰수 같단 말이야. 그러면 분자의 몰수가 같으니까 원자가 두 개씩 있으니까 X 원자가 두 개씩 있으니까 몰수도 원자의 몰수도 어떻다? 그렇지. 이 새끼 똑똑한 새끼. 야 이제 네가 많이 이해한 거야. 지금 전체 개념을. 그리고 전체 원자 수는 몇 대 몇 대 있냐? 야 1몰 곱하기 2, 1몰 곱하기 2, 1몰 곱하기 3이잖아. 그게 2대 2대 3이지. 이해됐지 이제? 선생님이 말한 거 있지? 맨날 말한 거 있잖아. 원자의 몰수는 분자의 몰수에다가 그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수를 곱해주면 된다고. X수잖아. X수니까 1몰에 두 개 있잖아. 2몰이잖아. 그리고 Y2니까 1몰에 두 개 있잖아. ZX2니까 1몰에 세 개 있잖아. 이해됐지? 이 개념을 이걸 이해하느냐 못 이해하느냐가 문제를 푸느냐 못 푸느냐. 그리고 다해서 X가 차지하는 질량은 얼마냐 물어봤지. 야, 질량비가 얼마였어? X하고 Y하고 몇 대 몇이었냐면 16대 22지. 16대 22잖아. 질량비가 여기서 몇 대 몇이야? 하나당 이게 질량비가 X2가 16이야. 그럼 Z가 얼마겠냐? 6이잖아. 그럼 6대 16이니까 야 6대 16이니까 전체 질량이 8.8g이지. 그러면 22분의 X는 16 있는 거잖아. 자, 그러면 4.4니까 0.44 나누면 얼마냐? 그렇지? 0.4지. 0.4지. 0.4를 곱해봐. 그럼 6.4네? 이걸 못해. 아까 지금 뭐 했어? 됐지? 이해됐지? 못 구하? 못 구해? 못 구해? 아니지? 그러면 야 밀도가 가장 큰 기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부피는 똑같지? 그럼 뭐가 크면 밀도가 클까? 질량. 그렇지. 너무 쉽지? 이렇게 푸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까지 어디까지 풀어와? 35페이지까지 다 풀어와. 하고 질문해야 된다. 선생님이 라고 풀어줄게. 선생님이 푸는 방법을 봐봐. 그것만 해도 네가 도움이 돼. 알았지? 36페이지 펴세요. 화학 방식 봅시다 이제. 상기야 이게 올이 좀 보이지? 선생님이 설명하니까 네가 지금 한 60%는 이해했어. 60, 70%는 이해했어. 3, 40%는 필요하다. 문제 풀이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돼. 알았지? 뭔 말인지 알겠지? 여기가 어려운 부분이야. 근데 이런 개념 자체가 안 잡히는데 너무 많아. 이것도 모르는 거야. 너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어딘간에서는 문제 못 풀어. 보자. 이제 화학 반응식을 보자. 한개 이거 좀 지우고 올게. 잠깐. 펴고 올게.
이제 화학 반응식도 어려워. 이게 너무 어렵다. 왜 그러냐면 이것도 어려워. 많이 어려워. 설명 잘 들어야 돼. 모르고 있으면 생각해 말해. 화학 반응식 보자. 자, 화학 반응식은 화학 반응을 간단하게 나타낸 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맨날 실험을 할 수 없잖아. 그래갖고 실험을 하면서 이걸 갖다 보여줄 수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실험을 갖다가 좀 간단하게 나타내보자 그래가지고 만든 게 화학 반응식이야. 봐봐.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화학 반응식은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반응물과 생성물을 간단하게 원소 기호하고 뭘로 나타낸다? 숫자로 나타낸다. 자, 반응하는 물질이 반응해갖고 이제 화학 반응 거쳐가지고 새로운 물질이 생성이 돼. 자, 물리 변화는 원자 배열이 그대로야. 분자 구조가 그대로야. 분자 성질 때는 분자가 그대로니까 성질이 그대로야. 뭐 있어? 외형이나 상태 변화가 있어. 근데 화학 변화는 원자 배열이 변해.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놈들. 분자 구조가 바뀌어버려. 그러니까 성질이 변해. 뭐 있어? 산화환원 반응, 중화 반응, 앙금 생성 반응이 있어. 하고 뭐 기체가 발생하거나 연소라든지 맛, 색깔, 냄새의 변화가 있어. 그러지만 물리 변화는 화학 변화는 원자 자체는 안 변해. 반응 경우에 원자의 종류나 수는 그대로 해야 돼. 이해됐지? 그러면 화학 반응식을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그거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화학식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분자식, 실험식, 구조식, 시성식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그래? 한번 보자. 화학 반응식에 쓰는 방법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 반응물과 생성물을 화학식으로 나타내야 돼. 반응물과 생성물을 반응하는 물질, 반응물과 생성물을 화학식으로 나타내야 돼. 반응물은 뭐가 있냐? 이거야. 자, 반응물은 뭐 있냐면 수소하고 산소가 반응해서 전기 물꽃을 뒤집어 뒀더니 물이 됐어. 생성됐어. 이런 식으로 화학식으로 나타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반응물을 화살표의 왼쪽에, 생성물을 화살표의 오른쪽에 써야 돼. 그러면 잡아라. 수소하고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돼. 근데 선생님이 뭐라 했어?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가 원자 자체는 안 변한다. 반응 경우에 원자의 종류나 수는 그대로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원자의 개수를 맞춰야 돼. 개체를 맞춰야 돼. 그럼 여기 봐라. H2야. 얘 O2야. 얘 H2가 돼. 근데 여기는 수소 2개 있어. 여기 산소 몇 개 있어. 혼자 2개 있지. 근데 여기는 하나 있지. 여기다 2를 써버려. 그럼 여기에 수소 몇 개 있어요? 4개. 그러니까 여기 2가 뭡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뭘 표시해줘야 돼? 상태 표시해야 된다. 상태 표시해야 된다. 상태. 야, 고체는 솔리드. 그러니까 S로 씁니다. 액체는 리퀴드니까 스몰 L로 씁니다.
그리고 기체는 가스니까 G로 쓰면 돼. 그 다음 수용액은 아쿠어스니까 AQ로 쓰면 돼. 이렇게 쓰면 돼. 그러면 여기서 야 얘들은 가스야. 물은 수증기 상태면 가스고 물이면 리퀴드야.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얘기가 앞에 숫자가 있지. 여기서 킥이야. 또 킥이 나와. 뭐가 나오냐면 앞에 숫자를 개수라고 그러거든. 개수 B는 2대 1대 2야. 1은 생략이야. 1은 안 쓴단 말이야. 근데 분자수 두 분자, 한 분자, 두 분자잖아. 분자수 비용이네. 또 분자수 비는 뭐가 있냐? 몰수 비용 같잖아. 몰수 비용 있네. 그리고 뭐도 같아. 모든 기체의 경우는 부피 비용과 같아. 모든 기체의 경우. 여기서는 등립해. 전부 다 기체니까. 이해되니? 근데 뭐는 아니다? 상기야? 질량은 아니다. 질량은 아니다. 이거 중요하다. 응? 자, 우리가 화학 반응식이라는 건 화학 반응을 갖다가 반응물과 산성물을 화학식과 숫자로, 화학식과 기호로 나타낸 거야. 근데 이거 화학식 반응식을 쓰는 방법이 있다. 응? 제일 먼저는 반응물과 산성물을 화학식으로 나타내. 그리고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반응물, 그리고 반응물이 2개 이상이면 플러스 기호를 쓰면 돼. 이해됐어? 그리고 화살표의 오른쪽에 산성물을 써. 그 다음 반응 전에 반응물과 산성물을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나 수가 같도록 화학식 앞에 개수를 맞춘다. 라고 가장 간단한 정수로 나타내야 돼. 근데 개수는 분수가 되면 안 돼. 만약에 분수가 되면 곱해줘야 돼. 2를 곱해주고 뭘 곱해줘갖고 정수로 만들어야 돼. 그리고 물질의 상태를 가로 안에다 쓰는 거야. 그러면 보자. 선생님 한번 전부 다 해볼게. 한번 써볼게. 화학 반응식을. 우리 화학 반응식 문제는 화학 반응식을 쓰는 거로부터 출발해. 왜? 개수비를 알아야 돼. 그럼 보자. 메테인이 있어. 메테인이 집에서 많이 쓰지. 도시가스, 메탄가스, 방부가 메테인이야. 얘가 연소를 산소를 만나. 그러면 빛과 엘레면서 타. 갖고 이산화탄소하고 뭐가 생겨? 물이 생겨. 야, 탄소하고 수소가 포함되어 있는 탄화수소류는 뭐로 맞춘다? CH5로 맞춰야 돼. CH5로 맞춰야 돼. 탄소 맞추고, 그 다음 수소 맞추고, 그 다음 산소 맞춰야 돼. 봐봐. 탄소 하나지. 그럼 여기는 1이야. 생략하지. 응? 수소 몇 개야? 4개지. 여기 2개밖에 없어. 2를 붙여. 그러면 여기에 산소 1 곱하기 2는 2지. 2 곱하기 1은 2지. 총 몇 개야? 4개지. 2를 붙인다. 그러니까 앞에 개수는 1, 2, 1, 2지. 근데 1은 생략한다. 그 다음 봐라. 두 번째. C2H6. 얘는 에테인이야. 똑같아요. 똑같아요. 몇 개 있어? 단수. 2개 있잖아. 그럼 여기다 1을 붙여. 수소 몇 개 있어? 6개 있지. 그럼 여기다 3을 붙여. 그러면 산소 몇 개야? 4개. 6개지. 총 몇 개야?
4개, 6개니까. 4개, 3개지. 그러면 7개지. 그러면 2분의 7을 붙이네? 선생님 뭐라 했어? 개수는 분수가 되면 안 된다 했지. 가장 간단한 점수비로 나타낸다. 그러니까 전체에다가 뭘 곱해버려? 2를 곱해버려. 이해됐어? 그 다음 뭐 하나 또? 또 C3H8 프로페인. 옛날 프로판가스였어. 그러면 탄소 몇 개야? 3개지. 수소 몇 개야? 8개니까 4 붙지. 3이 6, 4의 1은 4지. 총 10개지. 5가 붙어. 그럼 끝난 거야. 이해됐지? 알코올, 메탄올하고 에탄올이 있어. OH 하이드록시기가 붙으면 알코올류야. 작용기가 메탄올 공업용 알코올이야. 먹으면 뒤져. 예? 조금만 먹어도 눈물고 많이 먹으면 뒤져. 원시가 넘실래. 얘를 태웠어. 연소시켰어. 그럼 당연히 이산화탄소하고 뭐가 생겨? 연소 생기는 거. 물이 생기겠지. 탄소 몇 개 있어? 하나 있지? 근데 1이 붙어. 생략해. 수소 몇 개? 4개지. 2가 붙어. 그러면 산소 몇 개야? 2개. 2개지. 근데 여기 하나 있네? 그럼 2분의 3이 붙네? 얘도 전체를 곱하기 2가. 이해됐어? 이제 메탄올. C2H5OH. 탄소 몇 개 있어? 2개 있지. 그럼 2가 붙어. 수소 몇 개 있어? 3이 붙어. 산소 몇 개 있어? 4개. 3개지. 총 7개지. 근데 여기 하나 있잖아. 그럼 여기 6개 있으면 되지. 그러면 3이 붙어. 그러니까 얘는 고칠 필요가 없어. 이해됐어? 그 다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하자. 더 하자. 자, 봐라. 또 뭐가 있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어. 자, 봐라. 뭐가 있냐? 질소하고 수소하고 반응해서 뭐가 돼? 암모니아가 되지. 근데 여기 질소 몇 개 있어? 2개 있죠. 여기 1개 있으니까 2가 붙어. 그러면 수소 몇 개 있어야 돼? 3이 붙습니다. 이해됐지? 그 다음 자, 질산하고 저기 염화 같은 거 만났어. 그러면 다시 결합하면 의미가 없지. 다시 얘들 결합하면 의미가 없지. 다른 물질에 있는 양이온하고 다른 물질에 있는 음이온하고 결합을 해. 이렇게 돼요. 그러면 AgCl이라는 앙금이 생깁니다. 앙금, 화살표 밑으로 하면 앙금이야. 물에 녹자고 가라앉는 물질이야. 이해됐어? 그리고 NaNO, 질산나트륨이 생겨. 이것도 화구한 질이야. 그 다음 금속하고 무거워 반응. 산하고 반응하면 수소기체가 생긴다. 수소기체가 생겨. 그러면 수소기체는 H2란 말이야.
위로 화살표를 하면 기체야. 기체 발생. 그러면 얘가 몇 개 필요하고? 2개. 하고 MgCl2는 이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다음 자 탄산칼슘 석회석이야. 탄산이 들어가면 무조건 뭐가 생긴다? 이산화탄소가 발생해. 근데 염산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근데 얘가 얘한테 O를 줘. 쟤는 CO2가 돼. 근데 얘는 물이 돼야 돼. 그럼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해. 그래서 2가 붙는 거야. 그러면서 염화칼슘 이렇게 되고 물 생기고 CO2 발생하는 거야. 이 정도까지는 알아야 돼. 뒷장기로 봐봐. 여기서도 봐. 선생님이 거의 다 있지. 거의 다 있지. 그리고 뭐 또 있냐면 알카리 금속은 졸라리 반응성이 커. 알카리 금속 일종 있지.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있어. 이 새끼들은 공기 중에서 산소하고 반응해갖고 바로 산화돼요. 그리고 물하고 반응할 때 격렬히 반응해. 왜?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데 이게 불타버려. 그래갖고 격렬히 반응하고 이게 봐봐. 나트륨이 누구하고 반응해? 뭐라고 반응하지? 그러면 지수용액은 뭐가 돼야 돼? 이 수용액은 염기성이 돼야 돼. 그러면 NaOH가 돼. 그리고 무슨 기체가 발생해? 수소 기체가 발생해. 수소 기체가 발생해. 그러면 수소 지금 여기 몇 개 있니? 최소 3개 있지. 그럼 얘 3개 아니야. 2개 있어야 되지. 2개 있어야 되지. 그러면 OH도 그러면 2개 있으면 얘가 수소 2개 있고 여기에 수소 2개 있어야 되지. 그래서 2가 붙어. 그럼 여기도 뭐가 붙어야 돼? 앞에도 2가 붙어. 그럼 끝난 거야. 이렇게 방식입니다. 이해됐어? 이거 이 정도까지만 하는 거야. 반항식 먼저 쓰는 게 순서야. 왜? 개수비를 알아야 돼. 개수비를 알아야 되잖아.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36페이지에 미정계수법 뭐 나왔어? 선생님이 이렇게 해준 거야. 다 해준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이제 37페이지로 올라와. 화학 반응식에서 알 수 있는 사실. 이제 얘들은 넣어준다고 다 반응하는 거 아니다. 일정 비율로만 반응해. 이게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야. 양적 관계야.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야. 자, 보자. 양적 관계를 봅시다. 화학 반응에서 양적 관계 보자. 첫 번째. 자,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보자. 사실 보자.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해볼게, 선생님. 앞에 있는 봐라. 예를 들어볼게. 메테인이 아까 전에 산소하고 만나갖고 연소하면서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됐어. 그러면 여기서 탄소 하나니까 1이야. 수소 몇 개야? 2개야. 그럼 여기서 산소 2개. 그럼 개수비가 1, 2, 1이네. 그러면 제일 처음에 뭘 알 수 있냐? 반응물과 생성물을 알 수 있어. 얘는 뭐야? 메테인이지.
수소하고 산소하고 반응해갖고 뭐가 돼? 이산화탄소하고 뭐가 됐네? 물이 됐네? 어? 반응물과 산소물 알았다. 그리고 상태. 얘들은 가스, 기체. 전부 다 기체야. 이해됐지? 상태한단 말이야. 그리고 계수가 어떻게 돼? 1, 2, 1이지. 응? 분자 수비가 어떻게 돼? 1, 2, 1이지. 이해됐지? 그 다음 또 몰수비도 어떻게 돼? 1, 2, 1이야. 모두 기체잖아. 부피비도 몇 대 몇이야? 1, 2, 1. 이거야. 이해됐어? 어? 그 다음 봐라. 근데 질량비는 뭐야? 질량비는 뭐야? 얼마야? 16. 1몰 질량. 예? 64. 예? 44. 예? 36이야. 질량비는 틀리지. 뭐는 같아? 앞에 있는 계수, 분자수비, 몰수비, 분자수비는 같는데 질량비는 아니잖아. 그리고 원자수비도 틀려. 원자수비도 5대, 4대, 3대, 6이야. 틀리죠? 이해되지? 같은 거는 앞에 있는 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반응물과 생성물, 그리고 물질의 상태, 그 다음에 계수비, 분자수비, 몰수비, 부피비 할 수 있어. 근데 뭐는 틀리다? 질량비는 틀리다. 이해됐지? 봐라.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뿐만 아니라 물질의 양, 몰수, 분자수, 기체의 부피, 질량 등의 여러 가지 양적 관계를 알 수 있다. 화학 반응식 계수비는 몰수비, 분자수비와 같다. 그리고 모두 기체인 경우는 일정 온도와 압력에서 화학 반응식의 계수비는 뭐와 같다? 부피비하고 같다. 모두 기체일 경우는 따라서 물질의 양은 물질에 따라 다르므로 몰비와 질량비를 갖지 않다. 따라서 몰비에 각각 몰 질량 곱하면 질량비를 알 수 있어. 그러면 계수비, 몰수비, 분자수비 모두 기체일 경우는 부피비와 같다. 근데 뭐는 틀리다? 질량비는 아니다. 근데 잡아라.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뭘 해주냐면 책에 안 나온 건데 이걸 해줄게. 자, 이게 별것도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거야. 뭐냐면 책에는 안 나와. 학교에서 듣는다. 가르쳐줘. 봐봐. 수소하고 산소하고 반응해갖고 뭐가 되니? 물이 되지. 그러면 얘들이 앞에 있는 계수가 뭐야? 부피비란 말이야. 계수비, 분자수비, 몰수비, 부피비란 말이야. 얘들은 넣어준다고 다 반응하는 게 아니야. 일정 비율로만 반응하는 거야. 즉 뭐냐면 만약에 얘가 60ml를 넣어줬어. 얘는 20ml를 넣어줬어. 그럼 다 반응하는 거야.
남는 건 용서해도 부족한 건 용서가 안 돼. 무슨 말이냐? 이 B로 나눠줘. 이 양을. 그러면 얘는 30이 되지. 얘는 얼마가 돼? 20이 되지. 그러면 30을 곱해줘봐. 이 B에다가 60반이에요. 근데 얘는 32반. 부족하잖아. 안 돼. 남으려면 B로 나눠서 양을 B로 나눠서 적게 나온 놈을 곱해줘야 돼. 야, 30이지. 20이지. 아, 20을 곱해주는구나. 그러면 여기 얼마 반이야? 40반 하지. 얘는 얼마 반이야? 20반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얘는 수소가 20m가 남고 얘는 다 써버리고 얘는 이는 40m가 생기는 거야. 생성되는 거야. 뭔 말이야? 그래서 이게 배수 비례 법칙이야. 넣어준다 해서 다 반응하는 거 아니야? 얘들이 일정량의 부피비로 반응한다. 질량비도 있어. 배수 비례 법칙이야. 몰수. 이거는 이 계수는 몰수비로 쓸 수 있어. 봐봐. 만약에 30ml가 1몰이라고 할까? 응? 그러면 얘는 몇 몰이야? 2몰이지. 얘는 20m를 1몰이라고 할까? 그러면 얘는 3몰이지. 얘는 1몰이 있어. 2대 1대1이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나눠봐. 1.5지. 나눠봐. 1이지. 그럼 적게 나오면 1몰. 그러면 얘는 2몰 반응. 얘는 1몰 반응해. 응? 그래가지고 빼주면 얘는 1몰 남고 얘는 0몰이 되고 얘는 얼마가 생기는 거야? 2몰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아까 전에 뭐라 했어? 1몰이 20ml라 했지. 20ml 남고 얘는 40ml가 생기는 거야. 똑같잖아. 그러니까 앞에 쓸 수 있는 양적 관계는 계수비는 뭐하고 같다? 분자수비, 몰수비, 부피비하고 같은 거 모두 기출 경우. 그러니까 이걸 쓸 수 있다. 이해됐어? 그 다음 보자. 또 그리고 이제 자 양적 관계에서 선생님이 말한다. 이따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 다음 시간에 나오는데 상기야. 부피는 누구만 따진다고? 기체만 따져야 돼. 고체나 액체는 어떤다 했어? 선생님이 개무시한다 했지. 개무시한다. 분명히 말했다. 너 딴소리 하면 죽는다. 이따 뒤에 나와 다음. 그래갖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정확하게 양적 관계를 할 거야. 질량과 질량을 가지고 양적 관계를 질량을 구하는 거. 또는 부피를 가지고 부피를 구하는 거. 또는 질량을 가지고 부피를 구하는 거. 그걸 할 거야. 그리고 뭐 화학 반응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를 갖다 다 풀 거야. 이해됐어?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이렇게. 응? 오늘 여기까지 하자. 좋지? 오늘은 빨리 끝내니까. 이런 날도 있어야지 상기야. 너무 타이트하게 하면 서로 힘들어. 그렇지 않냐? 오늘은 카메라 안 갖고 가는 거야. 귀찮아. 내일도 여기 오는데. 오늘 찍은 것도 올릴 거예요. 응? 오늘 찍은 것도 올릴 거예요. 올릴 거야. 근데 한 수요일날은 올릴지 모르겠어. 보통 2, 3일 지나면 올려. 당연히 올리지. 이제 왜 네 찍은 거 내가 왜 찍었겠냐? 올리려고 찍은 거지. 가자. 힘들다. 오늘 또 힘들다.